따라서 시간은 꼭 지켜주시는 비용은 입니다. 자, 이제 코 수술의 종결판 파이널입니다. 코 수술의 부작용의 종류, 그다음에 나타나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코 수술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크게는 구축, 단순 붓기, 그리고 뭐 혈종, 그다음에 염증 등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축코라고 부르는 코들은 실리콘을 싸고 있는 피막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한 피막이 두꺼워지고 수축하면서 피부까지 같이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했던 병원이라든지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코가 더 들리고 영구적인 병역이 오기 때문에 바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코 수술 중에 안 좋은 합병증,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구축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가 조직을 사용해서 수술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보형물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코 안에 염증들이 계속 발생했다가 나았다가 발생했다 나았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염증에 의해서 콧대가 오히려 좀 부어서 넓다든지 높아져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축을 좀 의심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술 후에 이제 부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단순한 붓기와 아니면 수술 부위에 피나 좀 염증 같은 게 차서 생긴 붓기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붓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 후에 이제 좀 경과를 본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피나 염증이 생겨서 생긴 붓기 같은 경우는 붓기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혈종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 주변에 멍이 들거나 좀 심하게 땡땡 붓는 증상을 말하면서 본인이 뭔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당기고 아프고 말랑말랑해진다, 혈종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충분히 수술 부위는 지혈을 완료하고 수술을 종료를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지혈이 안 된 자그마한 혈관이라든지 그런 혈관들은 조그마한 자극을 의해서도 출혈이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 안쪽에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수술하신 후에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동반하는 증상으로는 코끝이, 코가 붉어짐, 아니면 붓기, 열감 등의 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염증이 반복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과하지 말고 증상에 맞게 치료해 주는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증이 반복되면은 구축코가 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염증이 바로 시작했을 때 그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구축코. 구축은 안 생기면 제일 좋을 텐데 이제 혹시나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기는 쉽지도 않고 교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구축 현상이 발생한 코는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도 다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점 짧아지거나 코끝의 모양이 변해서 구축이 점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축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하고서는 교정이 힘듭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해서 교정을 실시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축코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렇죠.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구축코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피부가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인들을 초창기에 찾아서 구축이 오기 이전에 그런 염증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초창기에 이런 예방이 안 된다면 답은 수술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전에 있던 피막, 이렇게 단단해진 피막을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조금 더 여유로운 박리를 통해서 피부에 여유를 주는 것이 구축코 수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기는 사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부기를 빼고 싶다면 수술 초기에는 냉찜질을, 그 다음에 약 한 일주일 전에는 온찜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이 부기가 뭔가 말캉말캉한 느낌이라든지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당기는 느낌이 조금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사인들을 잘 캐치를 해서 반드시 이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혈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술 직후에 발생하고 주로 콧대 아니면 비중격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적거나 하면은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만져봤을 때 실제로 말캉말캉하다든지 혈종의 양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제거해줘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혈종을 방치를 하게 되면 혈종에 의해서 수술했던 조직들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봉합이라든지 코 모양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혈종들이 나중에 좀 염증성 반응으로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혈종들이 깔끔하게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염증이 또 구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혈종은 가장 빨리 잡아야 되는 그런 수술 초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 혈종을 잘 잡게 되면 나중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생기진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초기에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염증이죠. 네, 염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염증 같은 경우도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이 생겼으니까 실리콘을 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염증이 생겼다고 무조건 실리콘을 제거한다든지 이제 인공적인 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심하지 않은 염증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등의 이제 약물로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러한 염증들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이제 만성 염증으로 갈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제 구축이나 합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약 3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플하게 초창기 염증은 항생제로 잡을 수 있다. 약 한 70% 정도의 환자들은 항생제만으로도 호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잡히지 않는 약 30%의 환자들은 세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한 1~2% 정도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리콘을 제거하는, 명확하진 않겠지만은 그 원인에 따라서 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타 병원에서 한 수술이면은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겠죠. 저희가 한 환자들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네. 감동. 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좀 지켜주셔야 될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코 수술은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한 4~5시간 정도 금식을 좀 실시해 주시고, 단 물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이나 금주도 상당히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한 달 정도는 담배를 피지 않고 그 혈류라든지 이런 뭐 잔유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없게끔 깨끗한 상태에서 수술하시는 것이 예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소 2주 전부터는 술, 담배는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은 피를 가장 안 내고 깨끗하게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리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피해서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것도 가장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리를 하기 전에는 여성들이 몸이 좀 붓는데 끝난 후에 몸이 붓게 좀 빠졌을 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생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며칠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수술 날짜를 잡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생리 기간을 조금 피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피임약을 조금 복용을 해서 날짜 주기를 맞춰서 수술 날짜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정말 다양하죠.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오메가3 이런 것들은 피의 순환에 조금 더 이제 지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으면은 2주 아니면 수술 1주 전부터는 무조건 금해하고요.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소염 진통제도 웬만하면은 한 3~4일 정도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약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은 꼭 미리 수술 전에 상담 시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더 조심하고 2번, 3번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조절되지가 않는다면 사실 수술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당뇨도 마찬가지로 조절되지 않은 당뇨는 수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혈당이라든지 이런 게 잘 조절이 되고 있어야만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욕인데요. 목욕은 수술 전날과 당일에 순한 비누로 좀 세안을 하고 샴푸도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수술하시고는 못 씻으시니까. 그리고 수술 당일에는 기초 화장을 비롯한 메이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코 바깥으로 이제 부목을 크게 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그 당시에는 좀 씻을 수가 없으실 거고, 부목 제거하시고 나서도 한 2~3주 정도는 최대한 뭐 코를 만지거나 자극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이 이제 피막이 형성되면서 조금 단단하게 고정되는 시기를 러프하게 잡아서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 자극이 돼서 실리콘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수술하시고는 한 달 정도는 최대한 좀 운동을 피하고 경과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좀 수술하시고 관리하는 동안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코 수술의 수요가 대중화되고 폭발하면서 이제 재수술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좀 모양에 불만족으로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바를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수술하는 것이 좋고, 모양적인 부분 이외에도 뭐 염증, 구축 이런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코 수술이 재수술로 끝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그 원하는 니즈가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코 수술에서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물론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술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술이 일반 수술
수술보다 비싼 이유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수술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수술로 생긴 상처들, 그 다음에 흉들 생겨서 이제 조직이 딱딱해져 있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원래 저희 해부학적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흉터 조직을 비집고 열어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전 수술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되고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 신경을 쓰고 주의 깊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비용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몇 배가 더 비싸죠? 기본적으로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만족감은 아마 2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네. 코 수술에 대해서 한번 뭐 문제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다 알아봤고요. 혹시나 이제 영상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정준호 채널의 김우정 원장. 김준호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